예, 이번엔 중국 현재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강현우 베이징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전일 마감했던 중국 증시에서 특징적인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어제 중국 본토 증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0.25%, 선전 성분지수는 0.2% 내렸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장 막판 매수세가 몰리면서 0.2% 상승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청은 어제 전국 70개 도시의 4월 신축 주택 가격이 작년 4월보다 0.7% 오르는데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중국 금융시장 위기가 지속됐던 2015년 11월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중국의 신축 주택 가격 상승률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매월 4%대를 유지했는데요. 하반기부터 눈에 띄게 떨어지더니 이제 1%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홍콩 증시를 통한 외국인의 본토 주식 매수인 북향자금은 어제 22억 위안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착수한 이후 외국인 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달 북향자금 순매도는 115억 위안에 달합니다. 반면 본토 자금의 홍콩 주식 매수인 남양자금은 어제 10억 위안가량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본토와 홍콩 모두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상하이 봉쇄로 생산과 판매가 모두 위축됐던 자동차와 전기차 산업이 회복할 것이란 기대로 관련주들이 다소 반등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내일 인민은행이 5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매월 20일께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 LPR을 발표하고요. 그보다 5일 전인 15일께 정책자금인 1년 만기 중기유동성 지원 창구 MLF 금리를 내놓습니다. 인민은행은 지난 월요일 MLF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시장에선 LPR도 동결 내지는 소폭 인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의 공급망 불안 등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실물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다시금 중국 증시에 경제에 먹구름이 끼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에서의 중국 경제 전망 좀 어떻습니까?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던 2020년 초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변수도 많지만 현재 중국 경제는 상하이를 비롯한 주요 경제권 봉쇄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생산, 소비, 실업률 같은 4월 주요 경제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월간 GDP 격인 산업 생산은 작년 같은 달보다 2.9% 감소했고요.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무려 11.1% 줄었습니다. 두 지표 모두 2년 전 우한을 봉쇄한 시점인 2020년 2월 또는 3월 이후 최악이었습니다. 4월 도시 실업률은 6.1%로 3월 5.8%보다 0.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이 역시 2020년 3월 6.2% 이후 최고치입니다. 16세에서 24세의 청년 실업률은 3월 16%에서 4월 18.2%로 2.2%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청년 실업률 지표를 별도로 내놓기 시작한 2018년 1월 이후 최고 기록입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상하이와 지린성이 봉쇄된 데 이어서 4월에는 수도 베이징도 강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면임을 결정하는 올가을 강대회까지는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을 이어갈 게 확실시된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올해 목표로 삼은 경제 성장률 5.5%는 이미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쉬젠거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교수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심각성이 2020년 우한 사태 때의 10배 이상이라고 평가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정부가 정한 5.5%는커녕 2020년에 2.3%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연구했습니다. 중국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인 소비가 특히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통제 조치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본 중산층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주요 상점들이 문을 닫고 물류가 막히면서 돈이 있는 사람들도 소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이 고용 감소와 저축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다시 소비 위축을 심화하는 악순환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한국경제신문 강현우입니다. 고맙습니다.